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제가 오늘 학원을 오픈하는 날인데 제가 너무 일찍 왔나봐요. 건물주님께서 아직 문을 안 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등 불빛을 이용해서 완벽한 공부법, 수험생보다 약간 좀 공유하면 좋은 내용 한번 제가 좀 읽어볼게요. 몰입을 방해하는 스마트폰 편입니다. 우리가 진짜 환경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할 대상이 있다. 바로 스마트폰이다. 혹자는 스마트폰은 쉬는 시간에만 하니 큰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는 것도 공부 효율을 떨어뜨린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스탠퍼드의 내과 교수인 비노드 매너는 공상과 집중 상태의 전환이 섬엽이라는 뇌 부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여 SNS를 하게 되면 스위치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피곤을 덜려고 쉬는 것인데 이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피로도가 오히려 더 상승한다. 이제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스마트폰을 멀리 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정확하게 스마트폰이 공부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지자원은 한정되었는데 이메일의 내용을 확인하면 그 내용에 대해 집중하게 되고 관계상 신경 써야 할 대상에게 메시지가 오면 답장 하나 남기는 데에도 머리를 써야 하며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글이라도 올렸으면 반응이 어떤지 생각하게 되면서 인지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 다시 공부하러 돌아왔을 때에는 사용할 자원이 적기 때문에 공부 효율을 떨어진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의 증가는 이런 일시적인 문제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뇌는 가소성이 있다. 뇌가 가소성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가 어떠한 한쪽 신경을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뭐 부상을 당하거나 그때 다른 뇌 부분이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뜻이더라고요. 뇌가 가소성이 있다는 게. 스마트폰은 우리의 뇌를 변화시켜 공부 능력을 저하시킨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공부 효율이 떨어지는 뇌, 이 부분인데 인터넷을 사용할 때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전두엽은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위로 독서를 할 때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 부위라고 하네요. 독서를 할 때는 뇌를 살펴보면 언어, 기억, 시각적 처리 등과 관련된 부분이 활발하게 활동한다. 그런데 왜 인터넷의 웹페이지를 읽을 때는 독서를 할 때 쓰지 않는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담당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일까? 인터넷에는 우리가 볼 컨텐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컨텐츠가 연결된 하이퍼링크도 있고 때로는 각종 광고도 있으며 때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린다. 그쵸? 자, 그때 우리의 뇌는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 그렇다. 하이퍼링크의 글이 읽을 만한 글인지 아닌지, 광고가 나한테 필요한지 아닌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때로는 그것들이 보고 있는 내용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생각해야 한다. 이렇듯 인터넷에서는 우리의 인지 자원을 컨텐츠에 집중시키지 못하고 다른 데에 사용하게 하는 다양한 방해물들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도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의 책에는 정지되어 있거나 변하지 않는 대상에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지만 중요하네요. 변화하거나 실제 변화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반사적으로 주의를 하게 된다. 하이퍼링크와 각종 광고는 그 목적이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런 것들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쓸데없는 의사결정, 관계없는 문제 해결, 주의력 분산의 세 가지 콤보가 뇌를 공격하게 되면서 실제 컨텐츠를 보는 집중력이 저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의 뇌도 소위 인터넷을 보는 뇌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인터넷 글에는 긴 글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떤 짧은 글을 보통 많이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긴 글을 읽게 되는 독서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네요. 자, 디지털 기기에 대한 몰입은 청소년이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한 페이지를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읽는 방식만 취하지 않는다. 이리저리 건너뛰며 관심 있는 정보만 훑는다. 읽기는 공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이다. 그리고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하기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읽기 능력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을 줄이고 독서를 하거나 그 시간에 운동이나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한다면 학습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집중력과 산만한 뇌로 변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처칠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가 집을 만들지만 그 집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 즉, 환경은 우리가 만들지만 그 환경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환경 설정만 잘 해도 당신의 공부 효율은 몇 배나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08 클래스 같은 경우도 08 클래스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 도서시들이 스마트폰을 다 보통 걷잖아요. 안 그러면은 막 학생들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공부 시간에도 막 카톡이나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그리고 요거 관련돼서 좀 더 추가적으로 제 의견을 좀 알려드리면, 공부를 하시면서 수험생분들이 하루에 생활이 좀 단순하면 좋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하면 좋아요. 제가 084 클래스 운영하기 전에 이전에 관령 도서실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공무원을 준비했던 여학생분이 계신데 상당히 오래전이에요. 제가 그때 상당히 오래전에 관련 도서실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그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독서실을 열자마자 바로 들어와요. 그리고 도시락이나 그런 걸 이제 냉장고에 놓고 제가 그 여학생이 기억이 남는 게 저희 어머니도 기억하세요. 하루 일과가 똑같아요. 옆에는 플래너를 적어 놓고 자신이 공부할 걸 그날 적어 놓고 시간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시별이죠. 시간별로 규칙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쉴 때도 쉬고요. 여기에 완벽한 공부법 책에서도 나왔지만 휴식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쉴 때 잘 쉬고 다시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테스트 자체가 아웃풋이었던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 테스트 보면서 자기가 공부한 거 확인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집에 가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마 집에 가서도 운동 비슷하게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제가 공무원 학원을 운영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학생분은 상당히 이상적으로 공부를 했구나. 자기가 공부할 분량 같은 거 정해놓고 플래너에 적어놓고 규칙적으로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단순하게 인풋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를 통해서 아웃풋도 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 휴식을 또 취하고, 또 탕비실에서 식사할 때도 잘 드세요. 영양가 있게. 그리고 합격을 하셨어요. 최종 합격을. 그래서 보통 수험생분들이 하루에 스케줄을 단순하게 짜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자고 쉬고 뭐 화장실 가고 간단하게 뭐 운동하고 그런 시간 빼놓고는 모든 시간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적이어야 돼요.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만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플래너를 안 적는 분들. 플래너를 안 적는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뭐가 어떤 과목이 미비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플래너를 적고 하루 일과를 규칙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심플하게 공부만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 쉴 땐 쉬고, 그리고 핸드폰은 최대한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거, 뭐 SNS도 보고 싶고 카톡도 괜히 보고 싶고, 만약에 뭐 웹툰 본다고 하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모든 게 다 재밌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휴대폰 멀리 하고, 대신에 그날 공부 다 끝나고 자기 전에 그냥 살짝, 잠잘 때도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되고요. 자기에 대한 보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봤고요. 아직 건물주가 문을 안 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